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웅장한 궁궐은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지독한 굶주림이 일상이던 조선시대, 배를 골지 않고 고운 비단옷을 입으며 임금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궁녀들을 보며 많은 백성들은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궁녀가 된다는 것은 집안의 잎 하나를 더는 것이자 딸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부모들의 마지막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단청 아래를 걷던 그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궁녀들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당연하고도 소중한 권리 단 하나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궁궐은 들어갈 순 있어도 마음대로 나갈 순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입궐하면 살아서는 부모 형제를 마음 편히 만날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평범한 아내나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꾸릴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된 여인들은 그래도 궁밖 세상을 구경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이름 없는 수만 명의 궁녀들은 달랐습니다. 그 붉은 담장 안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곳이 곧 무덤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왕과 영웅들의 업적만을 칭송하지만 오늘은 그 화려한 무대 뒤 그늘진 곳에서 평생을 울고 웃었던 여인들, 역사가 외면했던 궁녀들의 처절하고도 애잔한 이야기를 아주 깊고 자세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들이 쏟아낸 80년의 눈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6살에 끌려온 소녀들, 선택이 아닌 비극적인 운명. 1720년 경종 시절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한양 어느 작은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는 가슴을 찢는 듯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안 가요. 나 엄마랑 여기서 살 거야. 무서워, 엄마 제발. 6살 난 소녀 순이가 어머니의 해진 옷자락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떼어내며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순아,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가서 상궁 마님들 말씀 잘 듣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게 내 팔자고 내가 살 길이란다. 거기선 하얀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단다. 당시 궁녀의 입궐은 흔히 간택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집안 형편의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한 슬픈 매매와도 같았습니다. 관가에서 궁녀 선발방이 붙으면 부모들은 딸을 굶겨 죽이느니 궁궐로 보내 비단옷이라도 입히겠다는 심정으로 아이를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구석에서 텅 빈 담뱃대만 물고 먼 산을 보았습니다. 내 귀한 딸을 사지로 보내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당장 남은 식구들의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곧 궁궐에서 보낸 가마와 관리가 도착했습니다. 관리는 무심한 표정으로 우는 아이를 번쩍 들어 가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이는 가마 문턱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나 버리지 마. 나 배고파도 돼. 나 밥 안 먹어도 돼. 어머니는 멀어져 가는 가마를 향해 땅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순아, 거기 가면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도 먹을 수 있단다. 비단옷 입고 공주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 어머니는 아이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 잔인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80년 평생 가슴에 대모처럼 박아두고 살아야 했던 가족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가마가 도착한 곳은 거대하고 차가운 궁궐의 정문이었습니다. 순이는 가마 문틈으로 보이는 높고 붉은 담벽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 담 너머로 들어가면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고 했지. 저 문이 닫히면 나는 이제 혼자야. 문이 열리고 겁에 질린 어린아이들이 줄지어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나무 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는 마치 어린 소녀들의 세상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한 상궁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궁녀다. 머리를 생머리로 따았다 하여 생각시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법도가 목숨보다 소중하다. 하나라도 어기면 매를 맞고 심하면 죽는다. 상전의 명은 곧 하늘의 명이다. 상궁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명심해라. 이 궁궐 담장을 넘는 방법은 오직 병들어 버려지거나 시체가 되어 나가는 길뿐이다. 그러니 부모 형제는 오늘부로 잊어라. 그날부터 소녀의 혹독한 궁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별이 채 지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자기 몸집만 한 물동이를 나르며 엄격한 예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부르터 피가 나고 상궁들의 구박에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아도 쉴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좁은 방에 모여 누운 아이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해준 거친 보리밥이 너무 먹고 싶어. 우리 오빠는 지금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을까? 아이들은 서로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차가운 궁궐의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6살 나이에 세상과 단절된 채 거대한 감옥의 부속품이 되어갔습니다. 2부 상궁이 되기까지 30년 이름 없는 여인들의 끝없는 인내.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소녀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입궁한 지 15년이 지나면 관례라는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은 사실상 궁녀가 왕과 혼인했다는 의미를 담은 신랑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이는 화려한 원삼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축하해줄 가족도 손을 잡아줄 신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왕의 여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차가운 예식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순이는 정식 궁녀인 나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품계도 생겼으며 고향 집에 붙일 수 있는 월급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더 화려하게 장식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인이 된 순이는 궁궐 담장 너머 멀리 보이는 도성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담 너머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겠지. 엄마는 아직 살아계실까? 아빠는 담배를 끊으셨을까? 내가 보낸 쌀로 동생들은 배불리 먹고 있을까? 하지만 순이는 단 한 걸음도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21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 피어야 할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잿빛 법도와 엄격한 규율 속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어린 생각시들이 겁에 질려 우는 모습을 볼 때면 순이는 자신의 아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울지 마라 얘야. 여기서 울어봐야 내 눈물만 아깝단다. 소용없는 일이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앞만 봐야 산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면 순이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나도 15년을 그렇게 울었단다라는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거친 손을 말없이 꼭 잡아주며 함께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궁녀의 세계는 철저하고도 비정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생각시를 거쳐 나인이 되고 거기서 다시 30년을 버티고 살아남아야 비로소 최고위직인 상궁이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상궁은 궁녀들의 꿈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상궁이 되면 자신만의 처소가 생기고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피눈물 나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주인마님의 새순물을 떠오고 옷시중을 들며 온종일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발소리조차 죽여야 했고 표정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죽이고 오직 주인의 감정에 맞춰야 하는 기계적인 삶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나와도 담당 궁녀는 대역죄인 취급을 받으며 끌려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이와 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내던 젊은 나인 연희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왕비의 장신구를 닦다가 아주 미세한 흠집을 낸 것입니다. 이 무례하고 천한 것, 감히 주상의 곁을 지키는 물건에 흠을 내다니. 당장 전연을 끌어내어 엄벌에 처하라. 상궁의 섯을 펄언 고함에 연희는 바닥에 머리가 깨지도록 찌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궁궐의 법도는 차가웠고 용서는 없었습니다. 곤장 50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나간 연희는 그날 밤 차가운 방에서 신음하다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23살이었습니다. 동료 궁녀들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녀의 시신을 가마에 실어 시구문 밖으로 보냈습니다. 시구문은 궁궐에서 시체가 나가는 전용 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죽어서 나가는구나. 우리도 결국 저 문으로 나가겠지. 살아선 단 한 번도 못 나가는 저 문을 죽어서 시체가 되어야만 나갈 수 있다니. 순이는 동료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담벼락 그림자에 숨어 자신의 굽어가는 허리를 만지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순이는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도 어느새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궁궐의 법도를 잘 아는 노련한 나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궁 자리가 하나 비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나도 이제 상궁이 되어 내 방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부모님께 내 소식을 더 당당히 전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상궁의 첩지는 순이가 아닌 왕비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던 훨씬 나이 어린 나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곳도 실력이나 경력보다 줄이 중요하구나. 평생을 이 담장 안에서 썩혔어도 총애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구나. 순이는 그날 밤 기름 냄새 진동하는 어두운 처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며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그녀는 다시 어김없이 일어나 주인마님의 새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3부 금지된 사랑, 붉은 담장 안에 핀 처절하고 애절한 꽃. 궁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잔인한 금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궁녀는 입궁하는 순간부터 왕의 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비록 왕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무술이나 나인일지라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국법을 어기는 대역죄이자 간통으로 다스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장이 뛰는 것을 어찌 섯을 펄언 법도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궁궐에는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세당한 몸으로 평생 왕실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는 남자들, 바로 내관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인 월이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다 왕의 서차를 들고 가던 내관 득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서 자신들과 꼭 닮은 지독한 고독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두 사람은 후원 구석의 외진 연못가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주위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득삼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살에 거세당하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평생 남자도 사람도 아닌 그림자로만 살아왔지요. 그런데 월이 나인 당신을 처음 본 날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 평생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월이는 득삼의 고백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매일 밤이 너무 춥고 외로웠습니다. 이 높은 담벼락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아 무서웠지요. 당신을 몰래 지켜보는 것만이 제가 이 지옥 같은 궁궐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에 사랑이 사치인 줄 알면서도
제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나 여기 살아있다고 외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관계를 대식이라 불렀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궁녀와 내관 혹은 궁녀들끼리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 부르며 비밀스러운 연분을 맺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득삼 씨, 언젠가 우리가 저 문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왕의 여자가 아닌 내관이 아닌 평범한 백성으로 만나 소박하게 밭을 일구며 살 수 있을까요? 월이의 간절한 물음에 득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젖은 손을 꼭 쥘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미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것을 지켜보던 노상궁의 매서운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감히 주상 전하의 여자가 천한내시와 정을 통하다니. 내년들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당장 저들을 하옥하라. 두 사람은 즉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추국장 바닥에서 월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궁녀와 내관의 사랑은 곧 참수형이었습니다. 사형 집행날 월이는 득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곳에서 사람답게 사랑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꿈이었지만 기계처럼 살다 죽는 것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죽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생의 유일한 축복이었습니다. 득삼 또한 입술을 깨물며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소. 두 사람의 목숨은 서슬퍼런 칼날 아래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궁녀들은 온몸을 떨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것이 사랑의 대가인가? 아니, 사랑조차 죄가 되는 이곳이 바로 진짜 지옥이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왕실을 돌보는 소모품이었던 게야. 두 사람의 이야기는 궁녀들 사이에서 슬픈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사랑 한 번 못 해보고 늙어 죽는 게 나을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부 죽어서야 벗어난 감옥, 잊힌 여인들의 무덤. 세월은 멈추지 않고 잔인하게 흘러 순이는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손을 놓쳤던 소녀는 이제 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상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입궁한 지 어느덧 54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굽어버린 허리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지독한 고독뿐이었습니다. 이제 순이는 무거운 식기를 들 수도 세밀한 자수를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병석에 눕자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퇴출 명령이었습니다. 이 상궁, 이제 기력이 다해 주인을 모실 수 없으니 궁을 나가 선처를 기다리시오. 법도에 따라 병든 몸으로 궁 안에서 숨을 거둘 수는 없소. 조선 왕실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왕족이 아닌 자는 궁 안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청춘을 바쳤지만 병들고 늙자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것이 궁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생 모은 작은 보찜 하나를 들고 가마에 실려 궁을 나갔습니다. 50여 년 만에 밟아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가마 문틈으로 보이는 한양의 거리는 눈부시게 푸르렀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돌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고향 마을을 찾아갔지만 부모님은 이미 수십 년 전 돌아가셨고 조카들은 고모라는 존재를 낯설어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뉘신데 우리 집을 찾으십니까? 저희는 그런 분 모릅니다. 잘못 찾으신 모양이니 이만 가보세요. 조카의 차가운 물음에 순이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생 모은 월급을 집에 보냈건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순이는 결국 궁 근처의 외진 빈민가에서 홀로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녀의 환각 속에는 6살 시절 자신을 가마에 태우던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요. 궁궐은 좋은 곳이라고 하얀 쌀밥 먹으며 공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야 그 무거운 비단옷을 벗고 엄마한테 가요. 그녀의 시신은 연고 없는 다른 궁녀들이 묻힌 산기슭 묘역에 묻혔습니다. 비석 하나 없이 돌덩이 몇 개 얹어진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살아서는 궁녀라는 직함 뒤에 이름 없이 살았고 죽어서는 성씨 하나만 남긴 채 잊혀졌습니다. 에필로그 담장 너머에 남겨진 우리의 진실. 우리는 오늘 순이라는 한 소녀의 일생을 통해 조선시대 수만 명 궁녀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들이 입었던 비단옷은 아름다웠지만 그 무게는 한 여인의 삶을 통째로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녀들이 매일 차려냈던 정갈한 수라는 임금의 배를 불렸지만 정작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은 단 한 조각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는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왕실의 살림을 책임지고 궁중 언어를 보존하며 찬란한 왕실 문화를 지켜온 당당한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 그녀들은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 그리고 뜨거운 인간적 감정을 기꺼이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경복궁의 고즈넉한 담길 옆에는 여전히 그녀들의 한 맺힌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이름,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눈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화려한 궁궐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저 높은 담장 밖을 나갈 수 있었던 그녀들. 이제는 차가운 돌무덤이 아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들이 이름 없는 소녀 순이로 월이로 자유롭게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궁녀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역사 속에 가려져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왕과 영웅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들려드린 이름 없는 궁녀의 이야기가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